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류의 조언들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먼저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성과를 강조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성과 자랑이 아니라 통절한 상황 인식이니까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절 같은 안이한 단어 사용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렬한 사과를 해야지 적당히 넘기려 했다간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다시 대통령과 여당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 가까이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그 배우자가 쓰는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게 있고 한데 용산은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여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확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특검이 최선이란 말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 때문인데 보수의 운명이 내일 대통령의 입에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 살리나 난리나.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일단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음주운전했던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 2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인물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 대상자로 지목한 그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직무 배제가 되는 과정도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나서 언론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고요. 예. 40일이나 지난 다음에 언론에 공개가 되자 그다음서야 뒤늦게 징계를 조치를 취한 다음에 지금 2달 직무 배제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무 배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예. 왜냐하면 이 강모 이 선임 행정관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 용산을 출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한남동을 출근하면서 한남동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사실 용산을 출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원래 하던 일을 해왔고 직무 배제 기간 중에도 사실상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지금 계속해서 출근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남동 라인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야 되는 인적쇄신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 입장이 뭐였냐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없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2년 전에 100명 정도를 바꾸기도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라인은 100명이나 바뀌는 동안에 김건희 여사 라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 취소가 돼도 바뀌지 않는 그게 지금 대통령실 인사의 현 주소인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실 실세로서 뭔가 이 인사권을 뭔가 행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기훈 선임 행정관을 어떻게 처분하냐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인사권이 아니면 권한이 계속해서 행사되고 있느냐 아닌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인적쇄신해야 된다라고 아예 대통령한테 직언을 한 대상자이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직무 복귀가 됐고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내일 기자회견은 그건 봐야 될 부분이고 저는 대통령실에 지금 인사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강 선임 행정관 개인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높으신 분도 비서실장이라고 지칭하죠. 이 비서의 비자는 순기의 비자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역할인데 이 강 선임 행정관은 본인이 얼마나 지금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해야 될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처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담화가 국정 쇄신과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인가를 따져볼 수 있는 좋은 국민의 기회인데 이걸 앞두고 음주운전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이 2달 만에 복귀했다는 것은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상황을 꼬이게 대통령실이 스스로 만든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꼬여버린 건지는 좀 따져봐야겠죠. 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대통령실이 사표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항상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정부 탓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하던 시절에 비서관의 음주운전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 보도 당일에 사실상 파면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해는 한편으로 가는 게 김건희 라인 함부로 못 건드는 거 있고요. 그 참모들의 수준도 딱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만한 사람을 다시 구하기 힘들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다시 데려다 쓰지 않을까. 그래서 합니다. 억지로 쓴다. 네. 이긴 의원님. 그런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앞두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실 정말 민심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심을 잘못 읽는지는 한참 됐고요. 사실 지난 2월 달인가요? 이 KBS에서 국민과의 대담에 나섰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에 대해서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이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정 운영과 당정 관계를 보면 유독 면담을 요청하는 한동훈 대표한테만 박절하고 본인이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윤 정부 당시 처음에 출범했을 때 어떤 기치를 내걸고 당선됐습니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치가 존속되고 있는가 국민들은 아마 자문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남의 눈에 티끌보다 제 눈에 들보부터 먼저 보는 그런 국정 운영하셔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여러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아니다.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다. 기대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분께 사전에 이거는 꼭 당겨야 된다라고 3개씩 좀 짚어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성치윤 의원님. 자, 준비된 내용 한번 보면 변명 없는 사과 짚어주셨고요. 거짓 없는 해명.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저 정도 담기면 그나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더 강하게 담고 싶었는데요. 예, 강하게 담지 그러셨어요. 그 최소한의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일단 변명 없는 사과라 함은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된 것처럼 뭐 대통령과 부인은 모든 사람에게 박절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또 앞에 서문을 달고 뭔가 변명을 하실까 봐 포털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사과문 쓰는 법, 반성문 쓰는 법 이런 거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반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 뚜렷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거짓 없는 해명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 핸드폰을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아마 수많은 거짓말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녹취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 거짓말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없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해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특검도 조건 없는 특검이 뭐냐. 계속해서 분명 특검 질문이 나올 겁니다. 본인이 먼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아마도 수사가 뭐 미진하다면 국민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아니면 뭐 국회에서 가져온다면 국회에서 네. 통과시킨다면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그렇죠.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서 뭔가 국회로 공을 돌려버리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특검이든 받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를 네. 조건으로 자, 말씀드렸습니다. 저 특검 수용에서 방점은 조건 없는 이네요. 조건 없는. 자, 김윤영 의원은 어떤 거 짚어 오셨습니까? 자,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현재 전국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명태균 의혹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저 역시 이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앞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 의혹에 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과 명태균 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태균 씨의 입장만 듣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속시원하게 입장을 정확한 사실을 밝혀줘야만 이 현황 파악도 되고 상황 진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뭐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국정 기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도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셔야만, 대통령님이 직접 얘기하셔야만 예.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보엽 위원의 먼저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자백 용서 약속. 예, 오늘 작가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저희 탄핵추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저 세 가지는 조국 대표가 언급한 겁니다. 예. 자백하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태균과는 어떤 관계고, 정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줬는지,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용서.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하라. 약속.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이 두 가지를 받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조만간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임기를 반환하는 것도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길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인 위원이 준비한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짜 뉴스나 반정부 세력 언급은 하지 말자. 구체적인 경제 부응책을 제시하자. 공천 개입 의혹 해명과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대체로 알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담아야 될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지적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지난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가짜 세력, 반정부 세력, 부패 세력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사실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사실상 반정부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말들 많이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분열된 국론을 화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만큼은 그런 말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사실 이번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명태균 이슈 내지는 공천 개입 의혹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경제 진작 부응책이 나와줘야 된다.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기는 했지만 4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만 밝혔을 뿐 어떻게라는 건 없거든요. 네, 네.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응책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공천 개입이겠죠. 사실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육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라고 하는 그 공관위가 누구인지, 혹은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었던 상대방 주체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명태균 씨가 81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한 의혹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인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라든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검찰의 수사가 무력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조건은 없는 특검 수용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세 분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주장하시는 거고 특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네, 저 준비된 내용들을 내일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OX를 한번 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 나왔는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들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한다. 이게 어제 나온 입장이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 수용 여부 앞서 이제 세 분은 해야 된다. 조건 없이라고 했는데 안 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기자회견을 보고도 납득하기보다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담화문에는 담길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요. 제로다. 아마 그 대신에 기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특검에 대한 질문을 하고 특검에 대한 답변을 결국은 받아낼 겁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께서 특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조건을 붙이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혹시 뭐 조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인가? 대통령의 말이 갖는 무게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대통령이 지난 담화 때, 지난 기자회견 때 그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 그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민이 느끼기에 미진하다면 특검 제가 먼저 요구하겠다라고 사실상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말하냐면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최상병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들께서는 계속 이거 부족하다, 미진하다. 심지어 그 유가족들은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이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뭐 어떤 요구가 있다면 내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들 국민들께서 과연 그 대통령의 말에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셔야 된다. 특검과 관련된 발언이라면 더더욱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 기회만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만 해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봐요, 이 특검 문제? 일단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3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강한 조항을 가지고 특검을 지금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특검이 순수한 특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최상병 수사를 얘기하셨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걸 지금 검찰과 연계짓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미진한 건 공수처에서 지금 늦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에서 뭐 일부에서 뭐 특검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당 주류에서는 이 특검 자체가 민주당의 의도가 보이고 또 여전히 악법적 요소, 반헌법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당장에 수용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 생각보다 반발짝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 식이면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다라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담화 이런 거 쭉 저희가 살펴보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문제가 돼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특검 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수행했더라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자신 혹은 가족, 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단 하나의 업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국민 통합.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수 중에서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과반을 넘을걸요. 그 정도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도 왜 이렇게 버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한보 사태에 연루됐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 불찰이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죠. 역시 검찰 수사 수용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을 통절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건평 씨죠, 형. 생수회사 소유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께 심려드려서 죄송하다.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검찰 수사에 수용을 밝혔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 구속됐습니다. 아들도 수사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와 특검을 모두 수용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인데 특검을 수용을 했고 그전에 검찰 수사라도 받으라고 한다면 필요가 있다면 받겠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좀 사뭇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네요. 이긴 위원님, 네. 대국민 담화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후폭풍일까요? 일단은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방금 김영삼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참모가 써준 회견문에서 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겠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직접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고쳤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도 검찰에게 강한 수사를 지시한다라는 그 일화도 분명히 있고요. 이 정도의 조치가 아니라면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이 담화를 통해서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의 지지율을 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에 대한 실기가 굉장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대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없다라고 전 보여지고요. 여기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과거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이 드러났었을 때 보수 권력들이 굉장히 분화되면서 바른정당도 차려놓고 보수의 개혁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기 권력의 줄을 서는 그렇게 권력의 수렴이 된다 이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4개 당의 4분의 정치인을 모시고 저희가 내일 기자회견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자세히 또 저희는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